체세포 분열의 특징, 각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을 통해 두 개의 체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생물의 발생과 생장, 상처난 조직의 재생, 무성생식의 과정 등에서 일어납니다. 분열기는 분열이 일어나는 각 단계에서 염색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즉 염색체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기의 세포를 살펴볼까요? 간기의 간은 사이간자였습니다. 즉 분열과 분열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이므로 간기는 분열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투명하게 보이므로 염색 처리를 한 후 관찰하는데 이 시기에 가장 진하게 염색되어 관찰되는 부위가 핵입니다. 그리고 핵 내부에서 특히 더 진하게 염색되어 관찰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이라고 합니다.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 합성에 관여하는 부분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는 원소 기호가 P인, 원소, 인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심체가 있습니다. 이 중심체는 이후 염색체를 잡아 당기는 밧줄 모양 구조물인 방추사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기의 S기를 거치며 DNA와 중심체가 복제되고 G2기의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해 분열 준비가 완료되면 세포 분열의 첫 단계, 전기가 시작됩니다. 세포 분열 전기가 시작되면 핵 속의 유전물질인 염색사는 응축되어 짧고 굵은 형태인 염색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관찰되는 염색체는 간기, S기 때 DNA가 2배로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2개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합성되고요. 이 방추사들은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인 동원체 부위에 연결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염색체와 방추사가 연결되려면 둘을 가로막고 있는 핵막이 없어져 줘야겠죠?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도 사라지고 그 속에 있던 유전물질들도 염색체로 형태가 변하니 핵 구조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핵 속의 인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방추사는 염색체에 부착된 후 점차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염색체는 방추사에 이끌려 세포 중앙으로 배열되며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는 염색체들이 가지런히 배열된 덕분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매우 짧아 놓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선 상동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어 형성하는 구조인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의 염색체들이 배열될 땐 한 줄로 나란히 줄을 선 것과 같은 형태로 배열됩니다. 이후 후기에는 염색체와 연결된 방추사들이 계속해 짧아지면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줄로 서 있는 염색체들을 양쪽에서 붙잡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날까요? 쌍쌍 아이스바가 분리되듯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되겠죠? 그러면서 이 염색 분체들은 점점 멀어지면서 각각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후기가 진행될수록 염색 분체 사이의 거리는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염색 분체가 양극에 다다르면 말기가 되며 세포 분열의 마무리로 접어듭니다. 말기에는 전기와는 반대로 나타났던 물질들이 사라지고 사라졌던 물질들이 나타납니다. 즉, 염색체와 방추사는 사라지고 핵막과 인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염색체를 다 나눴고
하나의 핵으로부터 두 개의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세포 분열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진 핵을 두 개로 나누는 핵 분열의 과정이었고, 아직 세포 소기관을 비롯해 세포막이 나눠지지 않아 세포는 아직 한 덩어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에 세포막과 세포 소기관들, 즉 세포질을 나누는 세포질 분열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질 분열까지 끝이 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완성되면서 체세포 분열이 끝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두 딸세포는 분열 전 모세포와 비교했을 때 핵상과 염색 채수가 동일합니다. 지원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세포와 딸세포의 DNA 양 역시 동일하고요. 또한 딸세포들은 DNA 복제를 통해 만들어져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염색 분체들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두 딸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구성까지도 동일합니다. 즉, 돌연 변이가 없다면 두 딸세포는 서로 유전적으로 똑같으며 이 두 딸세포는 모세포와도 유전적으로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DNA 양이 변화해가는 과정도 살펴볼까요? X축이 세포 주기가 진행되는 시간적 흐름이고 Y축이 핵 한 개당 DNA의 상대량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시한 척도는 상대량이므로 이와 같이 1, 2, 3, 4로 나타낼 수도 있고 5, 10, 15, 20 혹은 10, 20, 30, 40으로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값들 사이의 비율만 일정하면 됩니다. 간기, 지원기의 DNA 양을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NA는 S기를 거치면서 복제가 일어나 2배로 늘어나고 S기가 끝나면 G2기가 됩니다. 2배로 늘어난 DNA 양은 분열기에 전기, 중기,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말기에서 2개의 딸 핵 생성이 완료되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절반으로 DNA 양이 줄었다고 해서 세포 분열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지요. 핵 분열만 끝마친 상태이므로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야 합니다. 핵 분열이 끝나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후 말기에 남은 기간 동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면 두 딸 세포가 생성되며 비로소 체세포 분열이 완료됩니다.